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I'm so sorry. It's to me alright. 정말 죄송합니다. 각국의 사과에 대한 표현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 사과의 시기겠죠. 잘못한 시점에서 바로 사과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화가 잔뜩 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사과한다면 화낸 상대방이 금방 화가 풀어질까요? 그리고 사과한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줄까요? 그래서 모든 일은 시기가 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사과는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입니다. 어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언과 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초부터 이런 자세를 보였다면 그거야 우리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사과는 무슨 사과라고 했다가 갑자기 유감 표명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언론사들을 고소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도무지 뭐가 진정인지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국민들을 뭐라고 보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게으르다고 한 것은 윤치호의 일기를 인용했다고 하다가 어제는 선교사 비숍의 책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잘못을 위한 변명도 일정하지 않으니까 보는 이들은 그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월요일부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인데요.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6월의 중순. 그러네요. 장마정선이 제주도에 있답니다. 아하. 근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장마가 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네. 반전입니다. 반전. 네. 반전이 두 종류 아니에요? 전쟁에 반대한다. 반전도 60년대 있고. 히피들이 반전 그렇죠. 운동했죠. 68학세 운동. 예, 오늘은 이제 예. 영어로는 리버스,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이죠. 예. 영화를 보다가 이제 관객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극전개가 펼쳐질 때 반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브라질 월드컵 보시면서 아마 많은 반전을 보셨을 겁니다. 경기마다 반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일단은 반전 하면은 축구 반전은 코트디부아르한테 일본이 진 거죠. 네, 선제골을 맞습니다. 넣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반전, 이게 반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으로 사과한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제 일요일에 벌어졌던 정치권의 반전인데요. 예. 월드컵 경기 살펴보면 스페인 네덜란드전에서 지난 월드컵 우승국가 스페인이 이 네덜란드에게 이제 5대1로 침몰됐어요. 예. 복수 혈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강팀 그리스는 콜롬비아한테 졌고 또 우루과이가 코스타리카한테 져서 엎치락뒤치락 명승부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반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펠레가 스페인이 우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펠레의 진 거죠. 저주. 예. 그와 함께 이영표 선수가 예. 지금 뭐 일본이 2대1로 진다. 또는 스페인 침몰한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어서 주말 사이 인기가 급상승인데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반전 문 총리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2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몸을 바싹 낮췄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는 해명 다 됐다. 사과는 무슨 사과. 그다음에 자신의 말과 글이 오해를 불러 유감이다.
그다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송구하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반전이 한 4번 정도 엎치락뒤치락 거듭이 됐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무슨 병이라 그럴 거예요. 예. 근데요, 어쨌든 사과했으면 끝난 겁니까? 임명까지 잘 갈까요? 자, 이제 쉽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 후보였죠. 안대희 총리 지명 때 안대희 총리 후보가 기자회견 통해서 국민 정서 이해한다. 11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 직후 여론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틀 후에 사퇴를 발표했던 거죠. 예. 자, 오늘이나 내일 인사청문회 요청이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오늘과 내일에 이 여론 추이가 아마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야당의 입장이 매우 날이 서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또 지명을 밀어붙이더라도 이게 파행 가능성 그리고 표결에 간다 하더라도 이걸 뭐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보이콧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이 대통령의 수첩 인사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인물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었는데 최근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박지원 의원을 인사위 팀장으로 해서 강한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권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과반수는 새누리당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미 6명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한 입장이라 예. 출석률도 그렇고 과연 또 이 여권의 입장대로 가결이 되겠는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730 재보선을 이제 앞두고 이 인사청문회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땐 계산적으로 손해나지 않는 청문회가 손해나지 그렇습니다. 않는 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여야의 반응 오늘 1, 2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잠시 후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이번에 새누리당 경선 대표 경선에도 참여하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됐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네요. 전화 연결할 예정입니다. 자, 하여간 줄줄이 남았어요. 네. 인사청문회는 꼭 문창극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많이 남았는데. 지금 개각된 그죠? 장관들도 줄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반전 뉴스 있습니까? 예, 반전 뉴스는 아닌데 네. 반전이 필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뉴스. 네, 어제 6.15가 남북 공동성명 14주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여야 모두 남북 선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논평들을 냈습니다. 여당은 이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예. 북한의 전향적인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촉구했고요. 야당은 이제 정부가 이렇다 할 화해 협력과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죠. 예. 작년 이맘때를 보면 여야가 NLL 그 정쟁 때문에 그랬죠. 이게 남북 공동선언 맞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계제가 아니었고요. 예. 그나마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 대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야 모두 이 남북 대화 기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톤입니다만 또 이제 7월 4일 날 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남북 공동선언 그 기념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의 반응은 아마 이제 남북 기류를 좀 대화 무드로 가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반전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떤 음악 들을까요? 네, 지금 검찰도 이 유병헌 수사 반전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오늘 세월호 정확히 2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아. 지금 일주일째 실종자 수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반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게 행운의 반전도 있지만 씁쓸한 반전도 있어서 우리 모두 자아 성찰로 한 주를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예. 변하나 봅니다. 변할 때 변하는 건 필요하지만 진정한 변화여야지 사람들한테 또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야당은 이 사과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한데요. 자, 작심 인터뷰에서 여야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지금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김 의원께서 반대 성명 냈기 때문에 제가 반대 입장에서 우리 김상민 의원께 질문을 드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앵커로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어제 기자회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인사 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포인트를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예. 즉 국민들은 왜 자꾸만 문창극 후보자 같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이 국가 대개조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를 왜 선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 당 지도부 또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문창극 후보자께서 사과한 내용은 국민 심려를 끼친 사람으로서 총리 후보자가 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지금 들끓어 있는 민심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인사를 한 시스템 또 인사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 나는 그리고 나는 이 인사 시스템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예. 사실은 문창극 우리 총리 후보자가 개인으로 계셨을 때는 훌륭한 삶을 살으셨죠. 그리고 또 학자로서나 또는 언론인으로서나 또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발언의 어떤 수위라든지 또 여러 방향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총리를 뽑을 거냐라는 것이죠. 지금 국가 대개조, 관피와 대척결, 적폐에서 할 수 있는 총리를 뽑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관피아가 어떤 그룹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이기적으로 가장 다수의 집단화된 그룹입니다. 네. 어떤 정부도 어떤 정권도 이거 해결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민이 모두 다 뜻과 마음을 합치고 또 야당까지 힘을 합쳐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어떤 편중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 국가 대기조를 할 수 있는 총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개인의 사고로 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근데 이제 언론인으로서요. 과거의 컬럼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히죠. 그거는 그죠? 그러면 언론이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언론인으로서 어떤 비판과 또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학자로서는 위안부 발언 이상의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총리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한 개인으로서의 관점과 또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원하는 총리 후보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총리가 필요하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고 또 이미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사실 성명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부다. 이게 네. 이제 당 지도부의 판단, 다시 말해서 일부 초선 의원들의 반발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초선들의 일부 반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리고 또 이 인사를 총책임는 인사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민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심의 나침반이 고장난 거죠. 지금 바깥에 가서 조금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온 것인지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로 갖고 있는 또 인사 시스템, 청와대도 인사 시스템의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룹이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주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제가 전당대 출마한 것은 이대로 가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혁신하고 2012년에 우리 새누리당 또 박근혜 정부가 국민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돌보지 않았던 그 골목길에 억울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 서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들, 또 호남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100% 대한민국 하겠다, 또 경제 민주화하겠다,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정말 일자리 걱정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적한 것이 이 폐쇄적 인사 시스템 잘못됐다. 국민과 소통해라. 정말 평평적인 인사해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해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국민께 떠넘기면서 또 일부 초선들이 반발했다. 반발이란 게 뭔가요? 반란을 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이 이인재 의원 있잖아요. 네. 이인재 의원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이자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돌연 취소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전당대회도 출마하시고 하셨습니다만 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전화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전화도 좀 왔고요. 또 주변에 이제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당의 뭐 이렇게 생각이나 또 지도부의 생각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걸 압력이라고 느끼진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초선 의원들은 좀 느끼신 분이 있나 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들의 심중까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어쨌든 좀 부탁의 말은 많이 들으셨군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이제 그만 좀 해라. 예? 그죠? 지금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김 의원님의 말투나 어조나 내용이나 이게 사실 어떤 정치인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남경필 의원 비슷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남경필 의원님이 잘생기셔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도 아이, 우리 김 의원님도 잘생기셨지. 제가 그거 잘 아는데. 근데요, 어쨌든. 청문회 가면은 표결할 텐데 당내 분위기로 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요, 좀 표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 초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리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표결까지 가고 청문회 가면요, 이거는 야당에게 또 정치적으로 나쁜 의미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분열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문창극 이 총리 후보자는 선거 때 각을 내기 위해서 우리 편이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뭐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점에 하게 되면 이 표결까지 되면 새누리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좀 전에?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 대개조를 이러고 지금 관폐와 척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질적인 우리 좋은 총리자의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보다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었던 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난상 토론 그 얘기들이 될 것들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리 당략에 의해서 또 총리 후보자 되는 부분들이 이용될 수 있는 염려를 갖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표결로 가도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거 밀리면은 우리 정말 큰 문제 일어난다, 레임덕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레임덕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계속 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내 기득권들. 예. 그리고 또 국민이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불붙어 있는 민심 속에 이 기름을 들고 이게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빨리 지금 민심에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인사 시스템 잘못됐고 바꾸겠다 얘기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문 총리 후보자가 사퇴해서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 또 새누리당 또 국민의 어떤 바람에 부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첫 순서 2부 첫 순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새벽에 열렸던 브라질 월드컵 경기요. 스위스, 네. 에콰도르, 프랑스, 온두라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네, 2조 경기였죠. 두 개 다요. 일단 스위스하고 에콰도르전, 스위스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22분에 선취골을 내주고 나서요. 초반하고 후반 막판에 동점골, 역전골을 연달아 터뜨렸는데요. 여기서는 스위스 대표팀의 오트마르 히츠펠트 감독의 용병술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두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동점골을 후반 3분에 집어넣었고요. 또 후반 20분에 세페로비치라는 선수를 집어넣었는데 이 선수가 종료 직전에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3장의 그 교체 카드를 아주 잘 쓴 그런 경우고요. 이 히츠펠트 감독이 1983년부터 스위스 프로팀을 맡아서 30년 넘게 스위스 감독으로 좀 있습니다. 이전에 물론 독일 분데스리가의 그 바이에른 뮌헨도 이끌고 하면서 우승까지 했고요. 스위스 대표팀을 맡아서 2차례 월드컵 본선에 이제 올랐고, 워낙 그 훌륭한 지도력이 있어서 히츠펠트 장군이다, 아니면 신이다, 이런 별명이 얻었는데, 올해로 65살입니다. 이번이 은퇴 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는 프랑스하고 온두라스전. 당초 프랑스의 압승이 예상이 됐는데요. 경기도 3대0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지금 레알 마드리드 소속 스페인 클럽이죠. 여기서 뛰고 있는 카림 벤제마 공격수가 2골을 집어넣으면서 프랑스의 완승을 이끌었고요. 예. 프랑스가 그동안은 좀 월드컵 징검다리 승리를 성적을 냈어요. 예.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우승, 2000년도 한일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 2006년도 독일 대회에서는 준우승, 그리고 2010년도 남아공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탈락. 알겠습니다. 성적을 내고 있죠. 예.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말이에요. 그 러시아하고 맞붙는 쿠이아바, 이거 제가 발음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죠, 이제.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반에 이제 이과수를 떠나서 쿠이아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무장경찰을 탄 10대 정도의 차의 경호를 받으면서 쿠이아바로 들어갔고요. 오전 5시부터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쿠이아바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경기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고요. 습도도 70%를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러시아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열리거든요. 네. 기온이 한 30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날씨가 더울수록 좋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더운 데서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이죠. 예. 우리 팬들도 날이 일단 좀 더워라 그렇게 좀 기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날이 더운 게 더 좋군요. 네, 우리한테는 그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 돌파 입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요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몫인데요. 위원장의 박지원 의원, 우리가 흔히 청문회 전문 저격수라고 부르죠. 박지원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자, 이 앞으로 전국 어떻게 돌아갈지 바로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게 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사과 기자회견 했습니다. 문창극 후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과는 없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하더니 나흘 만에 사과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읽어버리고 기자 질문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대통령 닮아서 총리도 똑같구나 해서 대전 총전 기자회견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요.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예. 술자리에서 한 자기 주장대로 하면 농담을 가지고도 의원직을 사퇴시켰습니다. 이것은 교회이건 어떤 장소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족을 부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죄송하고 송구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우리는 사퇴를 요구했지 사과를 요구한 건 아니에요. 예. 사퇴를 요구했지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거냐 청문회까지 갈 것이냐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오늘 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해외로 나가시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께서 청문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즉 지명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일 제출한다고 하면은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해서 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최소한 국민과 역사 앞에 도리다 이런 생각 같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가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중으로도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청문회 열리는 게 야당의 입장에서 큰 손해인가요? 우리가 일부 개인 의원들이 예. 청문회도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을 얘기한 거지. 예. 당론이나 또는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예. 야당은 소수이지만 국민 여론이 지지를 해주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청문회가 필요 없도록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나 혹은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뿐이지 제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론이 지지를 그 파렴치한 후안무치한 그러한 모습을 국민이 보면은 오히려 국민이 왜 박근혜 대통령은 5천만 우리 국민 속에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총리시켰을까 하는 분노를 자아내게 될 게 아쉽고요. 네.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해서 결국 지명 철회 혹은 사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하자 이런 주의자입니다. 여론이 지지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신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난 12일 여론조사도요. 리얼메타에서 보면은 66%가 사퇴를 해야 되고 22%가 임명을 해야 된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3%가 사퇴를 하도록 하고 있고 38%가 임명을 해도 좋다고 나타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이라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문창극 총리는 아베 브로더스로 차라리 일본에 가서 총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여론이 나올 겁니다. 예, 혹시 말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상당히 그 청문회의 저격수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저격수라는 말이, 예. 나쁜 사람을 그 직에 앉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 저격수가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7명의 청문회에서 낙마를 시킨 7관왕인데요. 예. 물론 직접 또는 원내대표로 지휘를 하면서 그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이나 총리나 장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했으면은 감사원장 했으면 이 나라가 잘 됐겠어요? 마찬가지의 범주에 예.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반민족적이고 식민사관의 소유자인 문창극 총리가 해서 되겠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요. 이번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이외의 것들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글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전략상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청문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씀만 들었지 예. 청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청문 요구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신영그금 기금 이사장으로 셀프 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 공모에 4사람 가서 3등한 사람이다. 1등, 2등한 사람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이미 검증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기자들이 잘 취재를 해서 지금 써나가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몇 가지가 있군요. 글쎄요. 그건 전략상. 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예. 지금 취임한 지 1년 반도 안 됐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게 인사 참사로부터 오늘까지 이른 거예요. 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총리로, 윤창중, 그 사이 국방장관 등 얼마나 에라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드디어 안대희, 연타로 문창극.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빨리 고쳐서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예.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문창극도 낙마하면은 국정에 차지려고 문제가 있으니까 밀어붙이겠다? 강행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역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지명 철회시키고 좋은 분 많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추천하다가 해달라고 해도 저는 좋은 분 생각이 많이 떠오르네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강창희 의장 같은 분요. 네,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주영 장관도 그 팽목항에서 그 진실함을 보여줬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칭찬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은 강창희 의장 같은 분은 육사 출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총천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분 아니에요? 총리 후보자는요. 예. 진정으로 충청권 출신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말도 했어요. 평안남도 출신이다. 평안도 출신이다.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남재희 전 장관이 청주 초중고등 중학교 후배인데 그분의 부모가
강원도에서 청주로 와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예. 서울고등학교만 얘기를 하고 충청도 청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왜 자꾸 충청도 대표로 총리를 시켰느냐 어쩌느냐 하느냐 이런 것도 시비거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엄연하게 문창극 후보가 청주 출신이고 태어났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고 하면은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자랑하는 것은 총책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다면 차라리 강창희 의장이 훨씬 대표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죠. 저기 안대희 전 대법관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두 분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문제가 훨씬 더 양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글쎄 말이에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양이 치우고 나니까 호랑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리고요. 요번에 이제 딴 장관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총평하시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글쎄요, 원체 문창극 총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문창극 총리는 그런 식민사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4.3 폭동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용산 참사 문제를 어떻게 옹호했습니까?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군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다.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도 소위 차떼기 전달자이고 북풍을 일으켰다는 등 또 교육부 장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하나 내세워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다른 장관, 수석들 문제를 그냥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할 정도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를 보더라도 한 사람만 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창극만 패고 있는데 그런다고 장관이 물론 수석들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는 또 전부 친박, 지역 편중, 균형도 다 깨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원체 문창극 쇼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앞으로 인사위원장 하시면 또 제가 자주 좀 여쭤볼 테니까 기회 주십시오. 이건 아베 브로더스도 아니고 제2의 일본 총리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문창극 씨 같은 분은 일본으로 수출해가지고 일본 총리 했으면 좋겠어요. 총리감이 없으면은 위안도 문제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혼다. 이 하원 의원 같은 분 수입해서 총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농담도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쪽 사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식민사관 소유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복도는 일본 땅이다 가르칠 거예요? 위안부가 일본 사과할 일본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국과 아시안과 외교 관계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신율의 출발사의 지금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